오프닝.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나요? 회사에서 누군가 말 한마디 던졌는데 속으로는 확 치밀어 올랐는데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옵니다. 이유도 딱히 모르겠고 그냥 뭔가 무거운 게 가슴에 얹혀 있는 느낌. 아니면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당신 참 강하다, 당신 참 대단하다 그러는데 막상 혼자 있을 때는 이상하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서는 뭔가 계속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무너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걸 평생 안고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좀 내려놓을 건지 딱 한 가지만 오늘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 한 가지가 진짜입니다. 잠깐 중간에 반전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것 틀렸을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일부 왜 겉은 멀쩡해 보이는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잘 처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정을 잘 누르는 사람입니까?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잘 누르는 것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울지 마라. 감정적으로 굴지 마라. 참아야 어른이다. 티내지 마라. 강해야 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들이 전부 틀린 건 아닙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조절이 아니라 억압이 됐을 때입니다. 조절은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억압은 감정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억압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대화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도 잘합니다. 주변에서는 저 사람 참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눌러도 계속 올라옵니다. 감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저장된 겁니다. 몸 어딘가에, 무의식 어딘가에. 그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작은 것들이 쌓입니다. 오늘 누군가한테 무시당한 느낌, 어제 억울했는데 말 못한 것, 지난주에 화가 났는데 그냥 넘어간 것, 몇 달 전에 상처받았는데 괜찮은 척한 것, 이게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 20년 쌓이면요, 어느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집니다.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불안합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합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지.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것이 터진 겁니다. 겉이 멀쩡해 보인 이유가 그겁니다. 쌓을 공간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공간이 다 찼을 때 비로소 티가 납니다. 반전일 참는 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입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면 그 믿음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래 감정 기복이 없어요. 저는 잘 참는 편이에요.
화가 나도 그냥 넘겨요. 이게 자랑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칭찬도 받습니다. 당신처럼 침착한 사람 드물다는 말도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인간은 원래 감정 기복이 있는 존재입니다. 기쁜 일에 기쁘고 슬픈 일에 슬프고 억울한 일에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감정 기복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감정을 못 느끼거나 느끼지만 표현을 안 하거나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느끼는데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심지어 본인도 내가 지금 뭘 느끼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감정 억제라고 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기능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체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잘 참는 사람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유 모를 만성 피로, 소화가 자주 안 됨, 목, 어깨 만성 통증, 수면 장애, 이유 모를 무기력감, 이게 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억눌린 감정이 몸으로 나오는 겁니다. 말 못한 것들이 신체 증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참는 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물론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한 사회도 아니고 그게 해결책도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 진짜 해결책을 얘기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이것만 인식하십시오. 내가 참는 걸 잘한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쌓이고 있다는 것. 이부 속이 무너지는 세 가지 심리 구조. 그럼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하겠습니다. 속이 무너지는 데는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의 문제, 둘째는 감정 처리의 문제, 셋째는 신체와의 단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첫째, 생각이 나를 잡아먹는다. 하루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 몇 개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만 개에서 8만 개 정도의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어제도 했던 생각, 그제도 했던 생각, 작년에도 했던 생각입니다. 같은 걱정을 반복합니다. 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같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계속 돌립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 생각들이 문제가 되는 건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이 생각들을 나로 착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들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실제로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잘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안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냥 생각입니다. 뇌에서 만들어낸 신호입니다.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뇌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패턴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생각이 올 때마다 그게 현실처럼 느껴져서 지속적으로 감정 소모가 일어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도 머릿속이 전쟁터입니다. 둘째, 감정을 처리 안 하고 쌓아둔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물리적인 에너지입니다. 분노, 슬픔, 불안,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면 몸에서 실제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에너지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몸에 남습니다. 계속 순환을 못하고 어딘가에 걸려 있습니다.
오래된 분노가 있는 사람은 목이나 어깨에 만성 긴장이 옵니다. 오래된 슬픔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래된 불안이 있는 사람은 위장이 약해집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신체 반응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괜찮아, 넘어가자고 해도 몸은 그 감정을 저장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몸이 무거운 사람, 이유도 모르고 피곤한 사람, 이유도 모르고 어딘가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불편합니다. 심리적인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셋째, 몸과 마음이 단절돼 있다. 현대인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이겁니다. 머리로는 사는데 몸으로는 안 삽니다. 내가 지금 뭘 느끼는지 모릅니다. 배가 고픈지 피곤한지 슬픈지 화가 난 건지 그냥 바빠서 힘들어서 그렇겠지로 넘어갑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 무시합니다. 어깨가 뻐근하면 풀어줘야 하는 신호인데 그냥 일을 계속합니다. 잠이 너무 오면 쉬어야 한다는 신호인데 억지로 깨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면 뭔가를 털어내야 한다는 신호인데 모른 척합니다. 이렇게 몸과 단절되면 내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이미 많이 지쳐 있는데 모릅니다. 이미 한계에 와 있는데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돼 있습니다. 생각이 나를 잡아먹고 감정은 처리가 안 되고 몸과는 단절돼 있으니 계속 에너지가 빠지면서 겉으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계속 고갈됩니다. 반전, 이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뇌의 구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반전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한테 위안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들지? 의지력이 부족한 건가?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 생각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힘든 것도 힘든데 힘들다는 것에 대한 자기 비판이 추가됩니다. 이중으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고통의 상당 부분은 당신의 의지나 성격과 무관합니다. 뇌의 구조적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위협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맹수나 적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뇌가 위협 신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에도 이 시스템이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실제 위협이 아닌데도 상사의 눈총,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내일 있을 발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도 뇌는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이 경보가 울리면 불안해집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긴장이 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 자동으로 켜지는 회로인데 이게 주로 과거를 반추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이 시끄러운 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그 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여기에 과거의 상처나 반복된 스트레스 경험이 더해지면 뇌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강화됩니다. 한번 강한 감정 경험을 한 부위는
다음에 비슷한 자극이 오면 훨씬 빠르고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트라우마의 작동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유독 예민하고 유독 생각이 많고 유독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자기 비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거야라는 자책 대신 내 뇌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고정된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훈련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3부 실전.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3단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체득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과 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게 곧 현실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탈융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면 생각이 와도 그 생각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생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할지 말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3단계로 얘기하겠습니다. 1단계 알아채기. 일단 생각이 올라왔다는 걸 알아채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생각에 빠져서 생각 안에 있습니다. 생각 안에 있으면 생각과 나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건지 생각이 나를 하는 건지 모릅니다. 알아채기는 생각 안에서 잠깐 나오는 겁니다.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떤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에 바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오고 있구나. 아, 지금 불안한 감정이 오고 있구나. 생각이나 감정을 나의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지나가고 있는 무언가로 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그 생각이나 감정의 힘이 조금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생각이 이미 다 진행된 다음에 아차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늦게라도 알아채는 것 자체가 훈련이 됩니다. 갈수록 빨리 알아채게 됩니다. 2단계 이름 붙이기. 알아챘으면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정이나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편도체 반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언어화가 감정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뭔가 불편하다가 아니라 지금 불안하다, 지금 억울하다, 지금 외롭다처럼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불안하다가 아니라 내일 회의에서 잘못 말할까봐 걱정된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걸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이렇게 구체화할수록 감정이 명확해지고 명확해질수록 다루기 쉬워집니다. 막연한 공포가 가장 무섭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조금 덜 무섭습니다. 3단계 내려놓기. 알아채고 이름 붙였으면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없어져라가 아닙니다. 있어도 된다. 근데 나는 그것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게 내려놓기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생각과 감정은 하늘의 구름 같습니다. 구름은 옵니다. 그리고 갑니다.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늘입니다. 구름이 온다고 하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생각이 오면 이게 오고 있구나를 인식하고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겁니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옵니다. 그리고 갑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뭔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둔다는 게 이상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생각과 감정들은 거기에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약해집니다. 생각에 에너지를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거나 그 생각을 없애려고 싸우는 겁니다. 둘 다 에너지를 줍니다. 그냥 두면 에너지 공급이 끊깁니다. 이 3단계가 머리로 이해되더라도 몸으로 익히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변화의 방향입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분리하는 겁니다. 반전 3 노력해서 나아지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반전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불안을 없애야지. 열심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억지로라도 명상을 해야지. 이 방향이 역설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불안에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불안에 집중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면 안 되는데 왜 아직도 불안하지?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이 생각 자체가 또 다른 불안을 만듭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역설적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을 억제하려는 행위 자체가 그 생각을 활성화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할수록 불안을 계속 마음에 올려놓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억지로 노력할수록 지금 내 상태가 부정적이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설적이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안해도 됩니다. 힘들어도 됩니다. 생각이 많아도 됩니다.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 이런 상태구나를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싸움을 멈추는 겁니다. 내 안의 상태와 싸우는 걸 멈추는 겁니다. 싸움이 멈추면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상태가 변화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게 ACT 수용 전념 치료라는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이기도 하고 불교 명상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동서양에서 수천 년에 걸쳐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완벽하게 나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이 상태와 함께 있는 법을 익히십시오. 그게 역설적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심화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실전 방법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2분 몸 체크인.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핸드폰 보지 말고 2분만 눈 감고 몸을 느껴봅니다. 어디가 뻐근하거나 불편한지,
기분이 어떤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판단 없이 그냥 확인만 합니다. 이게 몸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첫 번째 훈련입니다. 2분입니다. 이것만 해도 하루가 조금 달라집니다. 내 상태를 모르고 사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 일기 하루 3줄. 하루에 딱 3줄만 씁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아주 사소한 것도 됩니다. 점심 먹으면서 동료가 그 말했을 때 약간 불쾌했다. 퇴근길에 이유 없이 기분이 처졌다. 오늘 그 일 마무리하고 나서 좀 뿌듯했다. 이걸 쓰는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언어로 정리하는 연습입니다. 감정을 언어화하는 능력이 올라가면 감정에 휘둘리는 정도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내가 감정과 얼마나 단절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쓰다 보면 점점 분명해집니다. 생각 관찰자 연습. 불편한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믿는 대신 이렇게 해봅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미묘한 시점 전환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에 100% 집어삼켜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자기 비판적인 생각이 올 때 유용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라는 생각이 오면 지금 내 뇌가 자기 비판 사이클을 돌리고 있구나. 이 패턴이 또 왔구나.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작은 감정 해소 루틴.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운동이 됩니다. 땀을 흘리면서 눌려있던 에너지가 풀립니다. 어떤 분은 혼자 드라이브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일기가 됩니다. 어떤 분은 신뢰하는 사람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됩니다. 뭐가 됐든 감정이 밖으로 나오는 통로를 하나 갖고 계셔야 합니다. 통로 없이 계속 눌러 담기만 하면 결국 어딘가에서 나옵니다.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나오는 게 낫습니다. 단 쇼핑이나 폭식, 음주처럼 즉각적인 해소 효과는 있지만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건 감정 해소가 아니라 감정 회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쌓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더 힘들어지는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40대, 50대 혹은 그 이상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 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바쁘게 살면서 넘어갔는데 나이 들어서 좀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힘듭니다. 은퇴하거나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갑자기 공허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바쁘게 사는 동안에는 그 바쁨이 감정을 가릴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야 하니까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쁨이 사라지면 그동안 쌓아둔 게 올라옵니다. 또 이 세대는 특히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교육받은 세대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남자가 울면 안 된다, 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 가장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수십 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눌러왔던 겁니다. 그게 지금 몸으로 나오고 정서적 고갈로 나오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뭐가 의미 있는지를 더 잘 압니다. 젊을 때는 외적인 것들에 많이 끌렸다면 이제는 내면의 평화가 진짜 가치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알을 기반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게 오히려 깊이가 있습니다. 정리 오늘 가져가실 핵심. 오늘 얘기한 걸 정리하겠습니다. 겉이 멀쩡한데 속이 무너지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오래 눌러왔기 때문이고, 생각이 나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고, 몸과 단절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가지 반전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참는 게 능력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뇌의 구조 문제입니다. 셋째, 없애려는 노력이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의 방향은 억압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생각이 곧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알아채고, 이름 붙이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지 마십시오. 내 안의 상태와 싸우지 말고 그냥 같이 있어 보는 겁니다. 클로징 채널 시그니처 메시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 하나가 진짜로 내 것이 되는 순간 많은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감정에 압도당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자신의 내면 상태를 들여다보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가져가십시오. 아침에 입은 몸 체크인, 하루 감정 3줄 쓰기, 생각이 올 때, 이 생각이 오고 있구나 알아채기. 뭐든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이 쌓입니다. 무너지는 것도 쌓여서 무너지듯이 회복도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일어납니다. 이 채널은 계속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의 대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힘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말로 건네기 어려운 것들을 때로는 영상 하나가 대신 전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평생 불안해집니다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붙들고 있는 그 생각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각과 나를 확실히 분리하려면 매일 저녁 일기장이나 카렌다 등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거 1문장만 기록해 주세요. 분리했다. 생각과 나를 분리했다는 의미입니다. 분리를 하지 않았어도 분리했다고 적으십시오.